오늘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몇몇 반에서는 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학습지도 채워야 되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DNA라는 거를 배우고 있는데 이 DNA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정보 이용해서 결국은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얘를 레시피라고 하면 우리 단백질 같은 거를 요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레시피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우리 몸에 저 레시피는 어디 저장되어 있냐? 이렇게 세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세포 안에는 핵이 있죠. 자, 이 핵 안에 우리 몸의 DNA가 여기 딱 저장되어 있지. 근데 얘는 원본이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원본을 지켜야 되니까 얘를 우리 몸에서 복사해서 사용한다 라고까지 설명했었고, 핵이 있으면 세포 안은 아닌데 핵 바깥의 공간에 세포질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DNA에 있는 정보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단백질 합성이라는 건 이 세포질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세포 소기관이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었고, 단백질은 요 세포질에서 합성이 된다. 그럼 D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을 합성하게끔 이 세포질의 리보솜이라는 애한테 레시피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DNA를 레시피라고 했을 때 단백질을 요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요리를 해주는 리보솜이라는 애가 요리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요리사한테 레시피를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한 애가 필요한 거야. 그 애가 누구인 거야? RNA인 거지. 그래서 D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RNA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RNA는 우리 복사본이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다 라고 설명했었잖아.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복사되는 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불러요. 전사는 복사의 개념이야. 옛날에 사용했던 말이긴 한데 이 개념 자체가 예전에 정립된 개념이라. 그러니까 DNA를 RNA로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고, RNA라는 레시피의 복사본이 리보솜으로 전달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사는 레시피를 복사하는 거고, 번역은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전사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 번역이라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공간적인 분리가 있다. 전사와 번역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전사, 번역. 오케이? 자, 그럼 학습지로 넘어가서 학습지를 채워보면, DNA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얘가 가지고 있으나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어디다? 이제 세포질이다. 세포질의 어떤 세포 소기관이다? 이제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이다. DNA는 세포의 핵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DNA의 유전 정보를 핵에서 세포질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누구다? RNA라는 애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흐름을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센트럴 도그마다, 중심 원리다, 중심설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으로 정립해 놓은 게 있는데,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고, RNA는 DNA로부터 받은 정보를 세포질에
리보솜으로 운반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러요. 중심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배웠던 용어로 다시 정리를 하면 DNA는 우리가 세포를 분열할 때마다 복제가 되는 거고요.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고, RNA에 있는 정보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불러요. DNA의 복제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너희가 일단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복제를 알면 전사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DNA 두 가닥이 있지? 1번 가닥과 2번 가닥. 여기에 막 A, T, G, C, A, G, T 뭐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 가닥에 T, A, C, G, T, C,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반대편 가닥이.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 DNA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둘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돼요. 요 둘 사이의 결합을 끊고 얘들을 서로 벌리는 거야. 가닥을 벌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럼 A, T, G, C, A, G, T, T, A, C, G, T, T, C, A 이렇게 하나의 가닥이 되는 거지, DNA가. 그럼 이 상태로 벌려놓고 그 이후에 새로운 가닥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기다가. T, A, C, G 이렇게 상보적인 결합을 하면서. 그럼 이게 또 하나의 DNA 세트가 되는 거고, 그 밑에다가는 또 다른 가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A, T, G, C, A, G,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처음에 DNA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두 개로 복사가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DNA의 복제 과정이야. 일단 두 가닥 사이의 수소 결합을 다 끊어서 각각 하나씩 떨궈 놓고 이렇게 한 가닥씩 떨구고, 떨군 이후에 이거와 상보 결합하는 다른 가닥들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DNA의 복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DNA 복제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그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때 DNA 복제가 일어나야 되고 유전 물질은 2배가 된다. 요 그림에서 설명하는 거지. 원래 유전 물질이 요거 있었는데 똑같은 게 두 세트가 생긴 거야.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그래서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된 DNA 복제 시에는 원래 이중 가닥이 풀어지고 원래 이중 가닥이 이렇게 갈라지고 풀어지고 각각의 가닥에서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 처음과 동일한 두 개의 DNA를 만들게 된다. 지금 요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되겠지? 이때는 두 개의 가닥이 모두 주형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형이라는 건 누가 틀이 될 거냐, 주형 틀 이런 거 들어봤어? 우리 뭐 철 같은 거? 아니면 뭐 뭔가를 찍어낼 때 주형 틀에다가 막 쇠 녹아 있는 걸 부으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 그래서 주형 가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원래의 가닥, 얘를 주형 가닥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얘도 주형 가닥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주형 가닥의 개념은
전사를 배우면 좀 더 명확하거든? 일단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살짝 넘어가 봐요. 두 개 가닥이 모두 주용으로 사용된다. 이게 일단 DNA 복제 과정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복제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사입니다. 전사. 전사라는 과정은 DNA의 유전 정보가 mRNA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는 RNA라고만 공부했는데 여기는 mRNA라고 나와 있지. RNA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mRNA가 있고,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을 리보솜에 운반해주는 tRNA가 있고, 리보솜 자체를 구성하는 rRNA가 있어요. 자, 요 앞에 붙어 있는 M과 T와 R 이 세 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를 찾으면 이 각각의 RN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선생님이 물론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너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mRNA는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tRNA는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 리보솜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요런 거를 좀 이해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건 요 mRNA겠지? 지금 전사에서 중요한 건. 전사는 DNA 유전 정보가 mRNA로 전달되는 과정이며, 진핵세포의 경우 어디서 일어나? 해간에서 일어나. DNA 이중 나선 중에 한 가닥만 이용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다도 설명을 해볼게요. DNA가 우리 공부했을 때 DNA는 두 가닥으로 만들어진 이중 나선 구조고, RNA는 한 가닥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단일 가닥이다. 요 개념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야. DNA는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ATGC, CATG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거에 대한 상보 결합이 아래 가닥에는 TACG, GTAC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상보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전사라는 과정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요 둘 사이가 또 끊어져야 돼. 그럼 각각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분리가 된다고 하면 DNA 가닥 여기가 ATGC, CATG 이렇게 되고, 또 밑에 가닥은 TACG, GTAC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이때는 전사라는 과정은, 아까 DNA 복제의 과정은 각각의 가닥별로 새로운 가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여기도 새로운 가닥을 이렇게 만들고, 근데 전사라는 과정은 RNA는 한 가닥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요 1번 가닥과 2번 가닥 둘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이용을 한다는 건 1번 가닥을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1번 가닥의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RNA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만든다고 하면 G랑 상보되는 거 C, T랑 상보되는 거 A, A랑 상보되는 거 T인데 얘는 RNA니까 T라고 적으면 안 되고 U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G, G, C, A, U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RNA가 이렇게 합성이 되면 이 RNA가 다시 떨어지고, 그럼 RNA가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RNA가 UACGG, UAC 이렇게 합성이 되고, DNA는 다시 이 전사라는 과정이 끝나면 다시 지들끼리 붙어요. 아까 위에 가닥이 뭐였지? ATGC, CATG, TACG, GTAC 이렇게 얘들이 다시 이렇게 붙어버려.
그래서 원래 DNA 가닥이 요거였는데 이 DNA 가닥을 한번 살짝 벌려가지고 RNA를 하나 만들고 다시 얘들이 이어 붙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렇게 생기는 거지. 기존에 있던 DNA 똑같이 남아있는데 만들어준 RNA가 하나 생기는. 이때 이 RNA를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틀이 되는 요 1번 가닥, 이런 애들을 이제 주형 가닥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DNA 가닥 중에서도 이렇게 틀로 사용 안 한 2번 가닥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이제 비주형 가닥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RNA를 만들어낼 때 사용한 가닥이 무엇이냐, 이 개념이 주형 가닥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R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가닥을 찾아내면 돼요.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요 RNA 뭐 보고 만들었어? 라는 거야. 뭐 보고 만드는 거야 이거?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 DNA 이용해서 요 RNA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주형으로 사용한 가닥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주형으로 사용한 가닥이 1번이냐 2번이냐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U라는 애를 만들려면 상보적인 A라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요 1번 가닥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만약에 2번 가닥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RNA를 만들었다고 하면 2번을 주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위에 RNA가 이렇게 생길 거고 RNA T와 상보되는 A, U, G, C, C, A, U, G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게 RNA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사용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제에서는 아까 이 위에 가닥과 아래 가닥 둘 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제를 만들었잖아. 새로운 가닥들을 다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두 개의 가닥이 모두 주형으로 사용돼요 라고 설명한 거야. 근데 요 전사라는 과정은 DNA 이중나선 중에 한 가닥만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DNA의 한쪽 가닥에 있는 염기와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단일 가닥의 RNA 사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이때 결국은 우리 몸이 염기 서열을 세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고 했잖아. RNA도 똑같이 세 자리씩 끊어서 읽어요. 세 자리씩 끊어서 읽는 이름 자체가 지금 봐봐. 이 DNA 상에 있는 염기 세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트리플렛 코드다 이렇게 불렀었지? 이거와 비슷하게 RNA 상에도 이렇게 세 자리씩 염기를 끊어서 읽어야 돼. 우리 몸은 세 자리씩 끊어서 읽으니까. 요 세 자리의 암호를 코돈이라고 불러요. 코돈. 코돈 정말로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DNA에 트리플렛 코드가 있다면 요거에 대응하는 RNA에는 코돈이라는 개념이 있다. 코돈. 여기 한 자리 더 채워줄까요? C. 저기가 C면 여기는 G 같지. 이렇게. 학습지. DNA로부터 전사된 mRNA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유전 암호를 코돈이라고 부른다. 코돈.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DNA가 mRNA가 되는 전사라는 과정이 있고 요건 핵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바깥 공간은 세포질이겠죠. 핵 바깥의 공간. 그래서 mRNA가 합성이 되면 그 mRNA가 핵 바깥으로 나가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 요리사한테 전달을 해준다, 레시피를. 그럼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 아미노산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이죠.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부르고요. m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다. mRNA는 단백질 합성 기구인 리보솜과 결합하여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단백질이 합성된다. 단백질 합성기구 리보솜.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냥 사진 찍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DNA에 있는 정보를 mRNA에다가 복사, 전사를 해주고, 그럼 그 mRNA에 생긴 정보를 이용해서 세포질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게 다시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여기에요. DNA와 mRNA, 단백질이 다 나와 있고, DNA는 두 가닥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닥만 그려져 있는 거지. 이 그림상에서는. 원래는 DNA가 요 밑에 한 가닥에 이렇게 있었겠지? 진짜 실제로는.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안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보면 T, G, 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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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C, T, C, A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DNA면. 그럼 DNA 1번 가닥과 2번 가닥이 있는데 여기 만들어진 이 mRNA를 보면 이 mRNA는 1번 보고 만든 거야? 2번 보고 만든 거야? 누구를 보고 만들어야 UGG, UUU, GGC, UCA를 갖는 mRNA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1번을 보고 만든 거죠. 1번을 보고 만들어야 A에 상응하는 U를 집어넣고 C에 상응하는 G를 집어넣고 C에 상응하는 G를 집어넣고 이렇게 상보적인 거 결합을 보면 1번을 보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때 만드는, 이 보고 만드는 요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고 mRNA 합성과는 관련 없는 이 2번 가닥을 비주형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형 가닥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 요 mRNA를 누구 보고 만들었어? 요거지, 요거. 누구 보고 만든 거야? 1번 가닥 보고 만들었어요. 이거지. 여기서 한 가지 눈치챌 만한 내용은 이 mRNA와 2번 가닥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1번 가닥의 상보적인 결합을 갖는 서열들이기 때문에 2번과 그러니까 비주형 가닥과 mRNA 서열이 되게 비슷해. 니네 눈으로도 확인해 보면 요 2번 가닥이랑 mRNA 비교를 해보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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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그거 똑같지? 근데 뭐만 달라? 그치? DNA 비주형 가닥의 T는 RNA에는 T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U가 온다. 이것만 달라. T가 U로 바뀌는 거야. T가 U로. 이거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지. 2번이든 mRNA든 둘 다 1번 가닥의 상보적인 결합을 갖고 있는 가닥들이기 때문에 2번과 mRNA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어. T와 U를 제외하면. 그런 정도도 눈치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게 mRNA상의 3개의 염기 서열, mRNA상의 3개의 염기 서열 요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잘 안 보이네?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렀었지? 이 트리플렛 코드에 상응하는 mRNA의 3개의 서열 이 3개의 서열들을 뭐라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코돈. 요 코돈을 읽어서 리보솜이라는 애가 저 코돈을 읽어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요 코돈을 읽어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만들었다. 요 코돈 읽어서 페니랄란이 만들었다. 요 코돈 읽어서 글라이신 만들었고 요 코돈 읽어서 세린 만들었다. 이거 아미노산의 이름인데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요 코돈을 리보솜이 읽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요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신기한 점. 코돈의 종류 요거부터 채워볼까요? 자, RNA가 갖는 3개의 염기 조합인 코돈은 총 64종이 있다.
그럼 코도는 왜 64종이어야 되냐라고 하면 DNA 트리플렛 코드가 64종이기 때문이야. 트리플렛 코드 3개의 염기 조합, 3염기 조합이 4의 3승까지 해가지고 64개가 나왔으니까 이 트리플렛 코드에 상응하는 코돈이라는 애도 64개라는 거지. 64종의 코돈이 20개의 아미노산에 대해 유전 암호로 사용되므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유전 암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전에도 설명했었죠? 암호가 64개인데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20개밖에 없으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암호라고 써져 있어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중복될 수 있다. 그 다음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이 유전 정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요 코돈, 유전 암호지, 유전 암호. 이 유전 암호는 세균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가 공통으로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UGG라는 요 코돈을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저 UGG를 이용해서 트립토판을 만들어내는 요 흐름이 세균에서도 이렇고 식물도 이렇고 동물도 이렇다는 거야. 세균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요 생물들이 모두 다 UGG를 보면 뭘 만들어낸다는 거야? 트립토판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유전 암호가 같다는 거야. 얘들이. 세균, 식물, 동물이. 이런 거를 유전 정보의 보편성이다 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생명체가 이러한 유전 암호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된다는 거지. 세균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를 친 거다. 그래서 세균, 동물, 뭐 식물 뭐 이런 식으로 아닌 거지. 공통 조상. 결국은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통된 암호를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몇 분이냐? 27분.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을까는 모르겠고 요 밑에도 한번 해봅시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자, 돌연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라는 건 생물의 형질은 DNA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특정한 원인으로 요 DNA 염기 서열이 변화가 생기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단백질이 달라져 유전 형질이 달라진다. 우리 예전에 또 설명했지만 자, 형질. 사람의 겉모습이 달라진 건 뭐 때문이다?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른 단백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유전자가 바뀌어 버리면 요 뒤에 나오는 요 단백질도 바뀌어 버리고 요 단백질이 바뀌어 버리면 사람의 겉모양인 형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야. 그게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어떤 원인으로 DNA 염기 서열이 변하면 요 유전자가 변하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변하고 단백질이 변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요 형질도 달라진다. 그 말이 지금 여기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DNA 유전자가 약간 바뀌는 거, 그걸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란 원반 모양이야. 귀엽게. 요게 원래 적혈구 모양인데 얘가 약간 찌그러지는 거야. 남 모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찌그러지냐?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도 결국은 형질이지, 형질. 우리 눈에 보이는 특성. 원반 모양이 남 모양이 된 거니까. 그럼 이 형질이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야? 그치, 이 앞단에 있는 요 단백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그럼 적혈구 안에 어떤 단백질이 있냐를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많이 들어봤던 거지.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얘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결국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더라. 그럼 얘는 왜 달라졌냐? 지금 이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적혈구의 정상 적혈구의 모양과 남모양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다. 지금 형질이 다르지? 그럼 이 형질은 왜 다를 수 있냐? 단백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정상 형태가 있고 돌연변이가 된 헤모글로빈이 있더라. 그럼 이 단백질은 왜 달라졌냐? 라고 보면 저 윗단에서 유전자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소리지.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CTT라는 트리플렛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돌연변이가 돼서 어떻게 됐어? CAT가 됐어. 뭐가 바뀌었어? 가운데 원래 T이던 게 A로 하나가 바뀌었어. 딱 한 글자가 바뀌었어. 유전자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mRNA가 얘를 주형으로 만든 가닥은 아니네요. 일단 요거는, 이 mRNA는 이게 지금 비주형 가닥이지. 어찌됐건 DNA상의 이 유전자가 변하면 요거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mRNA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여기도 A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U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mRNA가 달라졌어. 코돈이 달라졌어. 코돈이 달라지니까 이거 보고 만드는 아미노산도 다른 거지. 이렇게 달라졌죠. 지금 이거 그림이 약간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아미노산은 요게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C가 요거하고 U가 요거하고 A가 요거하고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CUA라는 코드를 읽어서 요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든 거야. 우리 몸 3개씩 읽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읽혀서 요거 만든 거라고. 그래서 요 아미노산이 달라지니까 단백질도 달라지는 거고, 단백질 달라지니까 형질이 달라지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 DNA 염기 서열 중에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바뀌어서 다른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고 이게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면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된 빈혈증을 말합니다. 그 다음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나와가지고 얘들을 분해해 줘야 되는데 이 유전자 자체가 이상해져서 이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없으면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에 쌓여서 페닐케톤 등으로 바뀌어서 뇌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뭐 이런 병이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병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페닐케톤 요증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상해지면 그 뒷단에 있는 얘가 이상해지면 단백질이 이상해지고, 단백질이 이상해지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형질이 달라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DNA 복제와 전사라는 과정 중에서도 특히 이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을 구분하는 연습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